이번 시간에는 디젤 전자제어 장치 교환, 수리, 검사하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디젤 전자 제어 장치 정비의 40페이지부터 54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엔진은 심장이다. 자동차 엔진 정비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엔진만 보면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는 아나운서 이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엔진 정비 나에게 맡겨라 백광렬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디젤 전자제어 장치 교환, 수리, 검사기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선 커먼 레일, 인젝터, 고압 연료 펌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세요. 디젤 전자제어 장치를 정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장치이니 확실히 개념을 잡고 본격적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커먼 레일은 고압에서 연료를 저장하죠. 동시에 고압 펌프의 이송과 연료의 분사 때문에 발생되는 압력의 진폭은 레일의 형상에 의해 완화됩니다. 이러한 커먼 레일은 그것의 이름이 커먼 레일이듯이 모든 실린더에 공통적으로 사용됩니다. 심지어 연료의 많은 양이 추출되더라도 커먼 레일은 인젝터가 열리는 순간부터 실제로 내부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그렇네요. 자, 그럼 인젝터는요? 커먼 레일의 인젝터는 고압 연료 펌프로부터 송출된 연료가 레일을 통해 인젝터까지 공급되고 공급된 연료를 연소실에 직접 분사하는 DI 방식입니다. 작동 원리는 컴퓨터라고 하는 ECU에서 코일에 전류를 공급하면 밸브가 연료의 압력에 의해 들어 올려진 후 컨트롤 챔버를 통해 연료를 배출하고 그와 동시에 니들과 노즐이 상승하면서 고압의 연료가 연소실로 분사되는 원리입니다. 인젝터의 제어는 ECU 내부 구동 드라이브에 의해 높은 전압 및 전류로 제어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고압 펌프는요? 고압 펌프는 엔진 구동 중 필요로 하는 고압을 발생시키고 커먼 레일 내에 높은 압력 연료를 지속적으로 보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오늘도 이쯤에서 VJ 엔진맨을 만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엔진 정비 스타트! 디젤 차량에서 진동이 심하게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알아보자. 진동이 심해져 정비를 받고 있는 디젤 차량이 있다고 해 인천으로 향했다. 문제 차량 발견! 안녕하세요. 동안프로 장상환입니다. 현재 이 차량은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정비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고객님이 차가 많이 떨린다고 왔어요. 그래서 차를 점검을 해봤는데 차가 진동이 생기는 경우는 되게 많죠. 1차적으로 차가 오래돼서 엔진을 고여주는 진동을 방지해주는 방지 고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게 전문용어로 롤스토프라고 그러고 현장에서 많이 이제 밈이라고 그러죠. 그 부분이 오래되면 고무의 완충 역할을 못해서 엔진 진동을 많이 느껴서 떨린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진동, 그 다음에 떨림 이런 것들이 막 느낄 수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차를 보니까 이제 우리가 라이트를 킨다든가 기어를 드라이브 넣는다든가 에어컨을 킨다든가에 따라서 부하량에 따라서 엔진이 진동 정도가 바뀌겠죠. 이제 그런 거는 증언을 해봤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크게 보면 엔진에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공기가 많이 들어온다든가 적게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연료가 많이 들어온다든가 적게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기계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그런 경우도 진동이라는 게 동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제일 큰 게 자동차에서는 공기겠죠. 공기는 오일을 갈면 우리가 에어클리너를 가는데 에어클리너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게 문제가 없으면 연료 쪽을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동차에서는 공기가 들어오는 부분이 여기서 통해서 이렇게 터브라는 걸 통해서 가요. 그래서 공기를 쭉 밀어서
냉각을 시키고 난 다음에 엔진으로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겠죠. 그죠? 이 갈로가 막혀 있다든가 아니면 덜 들어가든가 그런 경우는 연료 공기량이 줄기 때문에 엔진이 부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올 교환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 다음에 클리너에 특별하게 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공기 부분을 일단은 무시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연료 쪽인데요. 이 차는 연료 탱크에서 연료가 쭉 주입을 하면 요 파이프를 통해서 이렇게 와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이는 연료 펌프, 불안자라고 그러거든요. 그 불안자에서 연료를 준비를 해서 연료 필터를 거치고 이제 엔진이 들어가겠죠. 그죠? 이제 얘는 우리가 연료 불안자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실린더에 똑같은 양을 넣기 위한 그런 분사 장치인데 얘가 5개 중에서 하나가 아니면 2개나 3개나 이런 실린더에 문제가 있으면 언바란스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찐빠, 부조라는 그런 증상이 생기겠죠. 그래서 진동이 동반돼요. 그래서 그 부분과 같이 점검해 볼 거고 연료가 들어올 때 공기가 들어가면 공기 중에 연료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부조의 원인이 돼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연료가 쭉 분사돼서 연료 쌓아준 장치를 우리가 가솔린에서는 인젝터, 디젤차에서는 분사 노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분사 노즐의 분사 각도라든지 분사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잘못됐을 경우도 엔진이 부조를 할 수 있고요. 특히 저희 쌍용 자동차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인젝터 타이머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이 부하 보상 장치를 해주는데 그 부분에 문제가 있어도 이 차는 부조를 할 수 있겠어요. 진동도 많이 느껴지고. 이상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섬세하게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럴 때 특히 디젤 차량에 부조가 발생할 수 있군요. 스튜디오 받아주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디젤 전자 제어 장치 정비 방법 알아봐야겠죠? 오늘의 NCS 어떻게 될까요? 예, 제가 영상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영상을 보시죠.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 디젤 전자 제어 장치 교환, 수리,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디젤 전자제어 장치 정비 중 교환, 수리, 검사하는 방법에 대하여 학습하시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학습을 마치시면 디젤 전자제어 장치 관련 부품의 점검, 진단 결과에 따라 디젤 전자제어 장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고 정비 지침서에 따라 분해, 조립 절차 계획을 수립하여 장비, 공구를 준비할 수 있으며 안전 절차에 따라 디젤 전자제어 관련 부품을 분해, 조립 순서에 맞게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 지침서에 따라 진단 장비를 활용하여 관련 부품을 교환할 수 있고 정비 지침서에 따라 디젤 전자제어 장치 관련 회로도를 분석할 수 있으며 정비 지침서에 따라 디젤 전자제어 장치 진단 장비를 활용하여 수리 후 이상 유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비 지침서에 따라 디젤 전자제어 장치 전기의 흐름을 점검하여 수리할 수 있고 정비 지침서에 따라 작업 후 결과를 검사하여 고장 원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비 지침서에 따라 디젤 전자제어 장치 관련 단품을 검사하여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젤 전자제어 장치의 작동 상태, 장치 성능을 검사 절차에 따라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습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여러분은 커먼 레일 탈거, 인젝터 탈거, 고압 펌프 탈거, 인젝터 데이터 입력, 자기 진단 등을 해보도록 할 것입니다. 선수 학습으로 엔진 본체 정비, 냉각 장치 정비, 윤활 장치 정비, 연료 장치 정비, 엔진 점화 장치 정비, 흡배기 장치 정비, 과급 장치 정비, 가솔린 전자제어 장치 정비, LPG, LPI 전자제어 장치 정비에 대해 학습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용어로는 엑셀 페달 센서, 크랭크 각 센서, 캠각 센서, 레일 압력 센서, 흡입 공기량 센서, 연료 압력 조절기, 레일 압력 조절기, 연료 가열 장치, 연료 온도 스위치가 있습니다. NCS를 확인하니까 모두 기대가 되지만 커먼 레일과 인젝터를 탈거해 보는 것이 가장 기대가 돼요. 정말 다이나믹한 학습이 될 것 같습니다. 기계의 부품이 하나씩 분리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엔진 정비 스타트! 선생님, 이번에 저희에게 알려주실 예.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전자제 엔진에서 분해 조립 사항들인데요. 자, 커먼 레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레일. 자, 여기 이제 커먼 레일이라고 하는 건데 이 레일을 탈부착할 거고요. 그다음에 자, 지금 보시는 요 매체들을 보고 우리는 인젝터라고 하죠. 그래서 인젝터가 있는데 인젝터를 탈거하는 것까지 이렇게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레일을 탈거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 파이프들이 있어요. 이런 파이프들을 먼저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파이프 피팅부를 자, 오픈 렌치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탈거를 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오픈 렌치라고 하는 부분은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입이 좀 벌어져 있다 보니까 볼트 너트를 제대로 탁 싸고 있지를 못하죠. 그래서 잘못하면 볼트 너트가 얘가 벌어지면서 제대로 풀리지도 않고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오픈 렌치 같은 경우는 거의 사용하지를 않는데 그럼 언제 사용하느냐? 지금처럼 이러한 파이프 피팅을 탈거할 때 그때 사용한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다른 곳에서는 거의 대다수 오픈 렌치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은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저 풀겠습니다. 자, 잠깐 네. 가지고 계셔 보시고요. 자, 요 파이프는요. 자, 요 부분을 우리는 고압 펌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압 펌프에서 대략 한 1300바 정도의 높은 압력으로 연료를 밀어서 레일에 공급을 해주는 그런 파이프라고 보시면 네. 되겠고요. 자, 이쪽이 벨트 있는 쪽이 이쪽이 1번, 2번, 3번, 4번 4개의 각각 인젝터로 들어가는 파이프를 한번 제거해 보겠습니다. 자, 현수 씨도 네. 그쪽에 한번 네. 제거해 볼까요? 자, 줄 한번 주시고요. 자, 예. 자, 이렇게 제거가 끝났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요 레일이 고정이 돼 있죠. 그래서 고정 볼트 양쪽에 2개가 있는데 자, 2개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네. 있는 볼트도 제가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주시겠어요? 네. 볼트가 좀 길죠? 네. 길어도 자, 이렇게 해서 네. 지금 탈거가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요 부분을 우리는 커먼 레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쪽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약 한 1300바 정도 이상의 압력이 연료가 공급이 돼 있고, 네. 그 공급된 연료가 파이프를 거쳐 갖고 인젝터까지 연결되죠. 그래서 인젝터에 전기적인 신호가 공급이 되면 그 1300바 정도의 압력으로 웅크리고 있던 연료가 신호에 의해서 분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연소실에 연료가 공급이 되고, 그 공급된 연료는 연소에서 엔진의 동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원동력으로 사용되고 있는 연료 장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다음에 여기 지금 센서가 하나 달려 있네요, 그죠? 가운데요? 네, 네. 이게 레일에 압력을 검출하는 레일 압력 센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일 압력 센서라고 하는 것도 있고, 자, 그다음에 이쪽 뒤쪽에 보면요, 또 하나의 센서가 하나 더 달려 있죠, 그죠? 자, 요 센서를 보고 우리는 연료 압력을 조정해주는 연료 압력 조절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압력이 높으면 연료를 좀 리턴도 시켜주고, 연료가 전체적인 압력이 너무 낮으면 또 막아서 연료 압력을 좀 올려주는 그런 역할로서 사용하는 네. 레일 연료 압력 조절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계속해서 자, 분사 노즐을 한번 탈거해 보겠습니다. 네. 분사 노즐
예전에 구형에서는 분산 노즐이라고 하고 전자제어 엔진에서는 인젝터라고 칭하죠. 네, 인젝터. 자, 인젝터 한번 탈거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캡을 제거를 하고요. 4개 다 합칠 거죠. 아닌가? 몇 개, 2개만 해볼까요? 아, 네, 이쪽. 자, 현수 씨도 한번 해보고 역시 제가 하나 풀러보고요. 자, 공구를 사용해서 얘가 네. 이렇게 기역자 일자로 된 상태에서 요 매체와 네, 그 일자된 상태에서 상태에서 한번 뽑아 보세요. 맞았나요? 네, 네. 뺐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그다음에 인젝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젝터가 빠졌죠. 네. 자, 그래서 인젝터 탈거할 때는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현수 씨도 그쪽에 있는 거 한번 탈거해 볼까요? 네. 자, 거기 볼트가 하나 있죠? 요 부분. 네. 그렇죠. 자, 예. 그렇죠. 예, 좀 깊게 박혀가지고 그게 빼기가 좀 그렇죠? 네, 어떻게 제가 한번 해볼까요? 야, 이거 안 되죠. 네. 이게 롱로즈라든가 이런 네. 공구를 활용하면 좀 더 수월하게 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덜 풀린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자, 볼트를 탈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거를 한쪽으로 약간 이렇게 밀착을 시켜놓고요. 그 상태에서 인젝터를 이렇게 들면 자, 네. 인젝터가 탈거가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인젝터가 육안상으로 봤을 때 지금 요 끝 부분이 심하게 오염되어 있지는 않는지 네. 물론 테스터기를 이용해서 분사량이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측정해 보는 것이 정확한 얘기겠지만 이런 부분에 심하게 오염되어 있지는 않는지 심한 경우는 이 부분이 녹아내려 있는 것도 있어요. 네. 그런 육안 점검을 하고 이상이 없으면 다시 장착을 하겠죠. 자, 잘 끼워 주시고 이 부분은 홈에 딱 맞춰 놓고 네. 그다음에 아까 볼트 풀었죠? 네. 자, 볼트 요거 끼워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한번 조여 주세요. 잘 맞추셔 가지고 예, 됐나요? 해 볼까요? 잠시만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조금 앞으로 이렇게 밀려 나가야 여기서 네. 아. 자, 이렇게 약간 앞쪽으로 밀려 나가서 저 매체가 그 인젝터 부분을 이렇게 폭 끼워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쪽으로 좀 들어가야 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인젝터가 강제적으로 빠지지 못하도록 그 잡아주는 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자, 그다음에 제가 이쪽 한쪽에 인젝터를 끼워 보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파이프를 끼웠었죠? 네. 자, 파이프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요거 레일을 다시 고정을 시켜야겠죠? 네. 자, 이렇게 좀 잠깐 잡아주시고요. 그러니까 볼트가 양쪽에 2개가 이렇게 꼽혀 있었죠? 자, 볼트를 체결해 주십시오. 자, 얘를 까딱까딱 움직여가면서 하면 좀 수월하게 잘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다 됐으면 우리 공구로 최종적으로 고정을 시키겠죠. 자, 이쪽은 됐고요. 네. 예, 이쪽으로 조이시겠죠? 그 반대쪽이고, 네, 예, 그쪽으로. 예. 어우, 잘하시네요. 네, 됐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파이프 연결시켜야겠죠. 아까 이런 식으로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맞습니다. 고정 좀 시켜주시고.
이런 파이프를 연결할 때도요. 네. 한쪽만 무리하게 고정을 시킨 다음에 다른 한쪽 끼우려면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네. 있어요. 동시적으로. 그렇죠. 예, 동시에 어느 정도 잘 맞추신 상태에서 조립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작업이 가능하시겠죠. 자, 얘가 지금 안 들어가네요. 바뀐 건가요? 자, 여기가 맞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마지막에는 공구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고정을 시켜줘야겠죠. 좀 했구나. 자, 이쪽 한번 네. 쳐볼까요? 예. 예, 그쪽으로 당겨서. 예, 어이구 잘하시네. 네, 됐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네. 레일과 그다음에 고압 펌프 사이에 연결시켜주는 파이프 피팅 역시 조립을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레일과 그다음에 인젝터 네. 탈부착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선생님 이번에는 어떤 내용을 알려주실 건가요? 예, 그 디젤에서 전자제어 디젤 엔진에서 이 우리가 그 분사 노즐이라고 하는 그가 흔히 얘기하면 인젝터라고 하는 것을 교환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환을 하게 되면 기존에 학습하고 있었던 인젝터 값이 컴퓨터가 알고 있었지만 새로운 것을 갖다 교환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그 값을 데이터를 입력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입력을 진단기를 이용해서 입력시키는 과정을 한번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지금 이제 인젝터를 교환을 했으니까 교환한 인젝터의 그 데이터를 입력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10번에 보면 인젝터 데이터 입력이라고 써져 있죠. 자, 거기서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인젝터 데이터가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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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1으로 돼 있죠. 네. 그래서 신품도 원래 C1으로 꼽아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C2가 만약에 왔다든가 C3가 왔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자, 먼저 사이클 1이라고 하는 부분 누르면은요, 여기 첫 번째 C1이라고 뜨죠. 네. 여기서 한 번 더 누르면 C2고 오, 한 번 더 누르면 C3 이렇게 번호를 입력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그러면 모든 인젝터가 C2로 바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자, C2 1번 그다음에 두 번째도 역시 C2로 바꿔주면 되겠고요. 세 번째도 C2, 네 번째도 C2 이렇게 바꿔놓고 엔터를 누르면 되겠죠. 네. 근데 원칙적으로 지금 이제 C1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 C1을 이렇게 세팅을 하고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네. 또한 보시 타입 같은 경우는요, 호환성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이런 타입 같은 경우는 굳이 인젝터의 코드 번호를 이렇게 입력하지 않아도 얘는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아, 요즘 그래서 차량은 그런 게 좀 잘 나와 있고. 보시 타입에서만 네. 좀 일부 좀 그렇고 웬만하면 다 이렇게 코드를 입력하는 것이 원칙인 거죠. 아, 예. 네,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선생님 이번에는 어떤 내용을 함께 배워볼까요? 예, 커먼 네일 엔진에서의 뭐가 좋다, 뭐가 또는 제일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모든 구성품들이 하나라도 이상이 있으면 작동한다는 건 당연한 얘기겠죠. 그러나 커먼 네일 엔진에서 그 높은 압력으로 연료를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고압 펌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고압 펌프라고 하는 거죠. 이 고압 펌프는 엔진의 동력에 의해서 구동이 되고 그 고압을 만들어서 레일로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자, 이 고압 펌프 탈부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고압 펌프에 연결되어 있는 파이프가 있어요. 이 파이프를 먼저 제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쪽을 모두 제거를 하고요. 자, 그다음에 실습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볼트가 3개가 달려 있는데 나머지 2개는 탈거를 했고요. 네. 하나만 마저 탈거해 보겠습니다. 자, 볼트를 탈거를 했고요. 자, 고압 펌프를 떼보겠습니다. 자, 여기 키가 있죠? 예. 잡았습니다. 예. 그래서 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고압 펌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엔진은 연료 탱크에서 올라온 연료가 저압입니다. 이 고압 펌프의 가장 큰 최대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이거 밀어내는 건 자신 있어요. 얘가. 고압으로 만들어내는 건 자신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빨아들이는 힘이 없죠. 그래서 저압 펌프라고 하는 곳에서 연료 압력이 여기까지는 보내주고 그 다음에 들어온 연료를 자신 있게 밀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고압 펌프고, 자, 고압 펌프의 형태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끼워지고 이게 엔진에 의해서 구동이 되는 그런 과정을 갖고 있는 것이 고압 펌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분해가 끝났으면요, 이제 조립이 들어가야겠죠. 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마크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저 안쪽 홈 마크에 끼워질 수 있도록 네. 잘 갖다가 장착을 하겠죠. 네. 자, 끼워줬고요. 그 다음에 볼트 체결하시고, 자, 체결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파이프 역시 체결을 하겠죠. 그 다음에 공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금 체결이 끝났는데요. 원활한 실습을 위해서 지금은 엔진 분해 조립용 엔진에서 지금 작업을 했지만은 실제 실차에서 할 경우에는 자, 이렇게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는 항상 시동을 걸어보는 거예요. 근데 시동이 걸려져 가지고 이런 데서 연료가 뚝뚝 새면 안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항상 주의를 해 가면서 먼저 잠깐 크랭킹을 해 가지고 어디가 새는지 안 새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자, 예를 들어서 뭐 새고 있다. 그러면은 빨리 시동을 꺼야겠죠. 네. 그죠? 잘못하면 화재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완벽하게 조립이 됐다라고 해도 항상 시동을 걸어서 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게 끝난 다음에 차량을 출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습의 어떤 원활성을 고려해서 또는 작업하기가 좀 이게 엔진이 참 복잡합니다. 복잡하다 보니까 이게 탈부착하기가 쉽게 이렇게 보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분해 조립용 엔진으로 대체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압 펌프 탈부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배워봤습니다. 지금까지 디젤 전자 제어 장치 교환 수리 검사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역시 탈거하는 부분이 다이나믹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장치 탈거는 엔진 정비 과정의 스타일리시인 것 같네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이번 디젤 전자제어 장치 교환, 수리, 검사하기는 디젤 전자제어 장치 점검, 진단, 조정하기와 함께 학습하시면 좋겠죠? 지금까지 디젤 전자 제어 장치 교환 수리 검사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역시 탈거하는 부분이 다이나믹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디젤 전자 제어 장치 교환 수리 검사기는 디젤 전자 제어 장치 점검, 진단, 조정하기와 함께 학습해야 좋겠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학습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지만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